요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연금 사라진다더라. 앞으로 못 받는다더라. 나는 신청했다가 떨어졌다. 어디서는 올려준다 하고 어디서는 없앤다 하고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면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인터넷은 더 복잡해서 보면 볼수록 머리가 지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목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부터 헷갈렸는지 이 한 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숨 고르시고 편하게 듣기만 하셔도 이해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되면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 기준은 이렇습니다. 만 65살, 정확히는 만 65살이 되는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중순이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 뒤늦게 신청하면 그동안의 기초연금은 거꾸로 소급해서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만 되면 언젠가는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나이도 됐는데 왜 옆집은 받고 나는 못 받지?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십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르신이 한 달에 얼마만큼 생활 여력이 있는가? 그 금액을 숫자로 한 번에 계산한 것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해서 만들습니다.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재산을 있기만 해도 쓰려면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 이 둘을 더한 것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래서 나는 월급도 없고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탈락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집, 예금, 차 이런 재산들이 숫자로 바뀌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보겠습니다. 첫째, 매달 실제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같은 것들. 알바를 하시거나 가게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그 일에서 버는 돈, 은행이자 배당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월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나이 들어서 일하시는 근로소득은 일부를 빼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하는 일은 여윳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에서 버는 돈은 전부가 아니라 일정 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하신다고 기초연금에서 다 깎아버리면 너무 억울하시니까요. 둘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 당장 이 재산을 다 안 쓰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생활비로 조금씩 써 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재산 전체를 한 번에 보지 않고 연으로 몇 %, 그걸 다시 달로 쪼개서 이 정도는 한 달에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르신이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그 집값 전부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정해둔 기본 재산만큼은 빼줍니다. 대도시는 어느 정도, 중소도시는 그보다 조금 작게, 농어촌은 더 작게. 이 정도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재산이니까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만 연이자처럼 일정 비율을 곱한 뒤 12달로 나눠서 매달 이만큼은 생활 여력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예금도 비슷합니다.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이만큼 모아놨으니 한 달에 이 정도는 꺼내 쓸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발목을 잡히십니다.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왜 탈락이냐? 오래된 차인데 왜 안 되냐?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값이 많이 나가는 차는 그 차 값 전체를 거의 그대로 재산으로 보거나 매우 무겁게 소득으로 환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살 때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하고 좋은 차를 뽑으셨는데 정작 노후의 기초연금에서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차, 값이 많이 떨어진 차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나는 차 한 대밖에 없는데 가 아니라 지금 이 차가 중고차 값으로 얼마 정도인지를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처럼 재산을 매우 엄격하게 보던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있어서 집 있으면 복지 못 받는다 는 말이 기초연금에도 그대로 붙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평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정도는 기본 재산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 이상부터 재산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또 집에 대출이 있다면 그 빚도 일정 부분 재산에서 빼줍니다. 집값에서 빚을 뺀 실제 순재산을 보고 판단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집 한 채 있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노후소득이 확보되어 있다 고 보고 그만큼 기초연금을 덜 주는 겁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는 않고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두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거나 아예 못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더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이 적은 분들이 기초연금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연금 받으니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제 계산은 소득, 재산, 연금액을 모두 합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심사를 받아보셔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하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탈락하는 경우를 딱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지만 보셔도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첫째, 보험 만기 돈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몇십 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노후에 한 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재산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 타이밍에 기초연금 심사를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예금을 정확히 모르고 계실 때입니다. 주로 쓰는 통장만 기억하시고 옛날에 만들어 놓고 잊은 통장, 증권계좌, 자녀 이름으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본인 돈인 계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금융 조회를 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 줄 알았다 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셋째,
대출을 신고 안 할 때입니다. 집 담보 대출 같은 빚은 재산에서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대출 서류를 안 내면 빚이 없는 사람처럼 계산돼서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잡힙니다. 넷째, 신청 시기를 늦게 잡을 때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고 소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가할 때, 시간 날 때 가서 신청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몇 달치, 많게는 몇 년치를 그냥 놓쳐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다섯째, 차량 가액을 얕볼 때입니다. 우리 집 차는 한 대뿐이야. 오래된 차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실제 기준 가액이 높게 나오면 기초연금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승용차나 큰 SUV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와의 관계를 잠깐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아봐야 결국 생계급여에서 깎아가니 남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총액만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은 신청해 두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기초연금 전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제외되는 구조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 제도는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덜 보거나 아예 빼는 방향으로 손질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규칙이 좋아졌을 때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바뀐 혜택을 바로 받기 쉽지만 그때 가서 새로 신청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기초연금은 미리 마련해 두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닙니다. 나라가 선심 써서 조금 던져주는 돈이 아니라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가정과 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혼자 단정 짓지 마시라는 것. 집 있어도 국민연금 받아도 생각보다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둘째, 신청 시기를 절대 늦추지 말라는 것. 만 65살이 되는 달, 그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손해 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한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재산이 줄거나 소득 구조가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귀에 아, 이제 알겠다 하는 구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혹시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 느껴지시면 댓글에 나이, 대략적인 연금 수입, 집 보유 여부, 예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이웃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각종 지원금에 대해 꼭 필요하지만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정보들을 천천히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도 차분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